분은 아키페이스 건축사 사무소에서 오신 정웅길 소장님이시고요. 건축시각화 AI BIM VR 적용으로 건축 설계의 날개를 달다, 이런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키페이스의 정은길 건축사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조태영 본부장님의 650명의 건축사 회사라면 저는 3명을 데리고 제가 직접 작업하는 아주 마이크로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피눈물 나는 얘기를 했지만 저는 지옥 같은 삶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소규모 사무실 우리나라의 90%가 해당하는 건축사 사무소가 4인 이하 15,000명의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축 설계 사무소가 인식이 될 때는 대부분의 큰 회사들의 그런 비전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꽤 오랫동안 이 IT에 관련된 걸 해오면서 제가 오늘 주제로 하고자 하는 거는 건축 실무자로서 정말 직접 건축사가 건축 시각화는 이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2가지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건축 시각화하고 설계 단계별 건축 시각화인데, 아까 연구해가지고 그라스호퍼로 돌리고 5시간 동안 눈 빠지게 봐도 저는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냥 가장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인터넷 검색해서 내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만 가지고 그것만 사용을 하는 게 제 살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 시각화의 업무는 제가 사실 2000년도에 지금으로 한 24년 전에 제가 창업을 했는데요. 창업하게 된 이유는 취업을 못했습니다. IF가 터져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거는 이 그래픽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하는 그런 CG,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거를 그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디지털로 바뀌는 그 전 시대는 손으로 투시도를 그리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배워서 제가 그림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바꿨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디지털로 모델링을 하면서 렌더링을 하는 방식에서 그런 CG를 하게 됐고, 그런데 또 변화가 또 온 게 리얼타임이라는 게 오면서 이제는 건축사 1인이 이미지 동영상 가상현실을 아주 빠른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이제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작은 건축 컴퓨터 그래픽이었지만 제가 컴퓨터 그래픽을 하다 보면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파일의 이름이 최종이었습니다. 진짜 최종, 진짜 최종, 진짜 마지막 최종.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디지털 노가다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들 많이 똑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2008년도에 그 글로벌 국제 금융위기가 오면서 제가 좀 도시적인 걸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바라듯이 폭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참 살기 어려워서 그때 이제 건축사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2018년에 건축사를 취득을 하고, 제가 이제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건축 설계 소규모 사무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소규모 사무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근생이라는 리모델링, 다가구 다세대 그런 부분들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 시각화 분야에서는 크게 이미지 동영상 가상현실이 3가지가 건축 시가에서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미지가 2000년도 초반에 제가 수작업을 하시는 분한테 그림에 대한 거를 직접 그리는 걸 보고 제가 감탄을 받아가지고 그림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때 제가 고민을 했던 거는 과연 컴퓨터로 사람이 그리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 없을까 해서 제가 고민했던 게 이런 필터, 포토샵의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스케치로 표현해보고, 그리고 뭐 수채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밤, 야경, 주간 모든 것들에 이런 표현에 미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캐디 앤 그래픽스가 그때 인연이 됐었는데요. 온라인 전시회에서 이 프로젝트를 소개를 하자고 해서 전시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저기 보이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저 CD가 2000년도에
설계사무소 쫓아다니면서 영업했던 CG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2000년도 초반에는 건축의 CG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2000년대는 거의 컴퓨터 그래픽이 이제는 설계 도면을 주어지면 거기에 현실에 맞게 렌더링을 하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것은 제가 계획을 한 게 아니고 설계되어진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디지털 녹아내려 만든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결국 프레젠테이션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 밤새 가지고 하는데, 그때 제가 그 30대였는데 그때 밤을 하도 많이 새 가지고 그 효과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게 풍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빨의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할 정도까지 진짜 그 젊을 때 많이 고생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현재는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냐면, 인면에 대한 이제 그 계획적인 거, 빠른 시간 내에 그래픽 이미지도 나와야 되지만 건폐율, 용적률, 거기에 대한 법규 검토, 규모 검토까지 통해서 퍼사드를 제가 그냥 그래픽 이미지를 위해서 빠른 시간에 3, 4일 내에 검토해가지고 뭐 PF를 할 때 사업 계획에 추가해서 보내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도시 개발 계획에 보면 토지주택공사에서 그 발주하는 그런 택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개발도 도면이 없이 그냥 제가 알아서 어떤 동선을 짜고 거기에 건폐 용적에 맞게 그림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좀 특화된 좀 장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런 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0년도에는 국내에서는 거의 시뮬레이션이 이제 그 화랑기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 거의 뭐 웬만한 규모가 있으면 다 건축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건축의 시각화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현상 설계에 대한 거는 판넬도 많이 했지만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어떤 현상 설계도 그래픽으로 좀 몇 번을 했는데 뭐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하면서 이런 시각화하는 사람 여기까지 올 때까지 상당히 그 고단한 시간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노력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의 현상 설계는 조달청의 기준 때문에 이런 그 스케치업을 가지고 렌더링하는 기준으로 바뀌어서 기존의 컴퓨터 그래픽 시장은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도 건축 컴퓨터 그래픽 시장에서는 좀 상당히 그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에 DK2인가요? 그 가상현실에 저 장비를 제가 그 투입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제는 건축 시각화가 이제는 아예 바뀌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만들었던 게 이런 그 HMD 장비를 쓰고 건축의 공간을 돌아보고 이거에 대한 것들을 느낀 거였는데, 근데 생각보다 제가 느꼈던 거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데 상당히 이거에 대한 발전은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를 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면, 이 HMD를 장비를 쓰고 건축을 체험한다는 게 아줌마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하더라고. 화장이 지워지고 머리 스타일이 눌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 차라리 안 보고 말지. 그래서 그 현재 보면 그 분양 모델하우스에는 가끔씩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HMD가 건축에서 가장 쉽게 빨리 확장이 되려면 글라스 형태로 빨리 와서 누구든지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쓸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인가요? SBS에서 보니까 VR이 이제 일반인들한테 아주 친숙하게 다가와서 지금 네이버에서 이거 제가 알기로는 올림플랜인가 거기에서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쉽게 VR이라는 게 거의 함께 일반 사람들도 거의 이제 다 보는 관계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축도 이제 VR 시대로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제가 그 한 3년 전에 문경에 있는 주택을 설계하고 시공하면서 이걸 가장 쉽게 설계사무소에서 VR을 만들 수 있는 거는 360도 찍어가지고 그냥 온라인상에 무료로 만들어주는 만집인가요? 거기에 그냥 올리기만 하면 이런 그 360의 이미지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건축사 사무소, 건축사가 그냥 바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360 VR 해가지고 360도 렌더링 걸어서도 해봤는데, 이거는 차라리 그냥 그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냥 이거를 360을 괜히 해봐야 누가 옆에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일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크게 큰 메리트가 없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VR은 현재 산업에서는 시뮬레이터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라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포천 하도의 그 도로 설계에서 지점적인 부분, 그래서 언리얼 엔진을 가지고 직접 주행을 하고 여기에 나오는 도로 상태, 그 다음에 가드레일, 거기에 나오는 뭐 가로등, 그 다음 생태통로, 이런 모든 것들을 직접 운행하면서 검토를 하는 그러한 게 시뮬레이터 VR이 현재 아이템의 사업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한 이런 것들은 도시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신도시도 이런 인터랙티브하게 VR을 활용해서 아마 그 사이트에서 올라가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세종시라든지 별내신도시를 이러한 인터랙티브 VR로 만들어 가지고 협의를 할 때, 그때 계획을 뭐 주거지역을 상업적으로 바꿀 때, 아니면은 스카이라인을 검토할 때, 그때 이런 인터랙티브 VR로 활용을 해서 시각화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건축사가 결국은 그 개인의 작품을 오프라인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 프로젝트는 메타버스라는 VR로 수원 강교에 있는 그 호수공원 안에 어반 레빗기를 초등학생이 돌아다니면서 제가 개발했던 게 그 핸드폰으로 동식물 채집하면 그 동식물들을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다 그리면 제가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 저기 보이는 컨벤션 센터를 디자인을 한 거를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송된 것들은 어떻게 보느냐? 제가 그 온라인 상에 저기 하단에 있는 저기 부분에 자기가 개인 학생들이 그렸던 이미지들을 그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도했더니 그 현재 그 수원시립미술관의 오프라인에 있는 전시관, 그리고 온라인에 있는 전시관, 이게 동시에 하면서 좀 상당히 호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성을 봤던 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런 메타버스 VR의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는 건축사가 그 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어떤 확장의 개념으로 사업화도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것도 파일럿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BIM은 진짜 2008년도에 처음 BIM을 써봤는데, 사실 BIM은 건축 설계하는 분들이 써야 하는 툴이죠.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평택에 있는 이게 오송동 행정복지센터인데, BIM의 시각화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정보적인 걸 전달을 하는데, 저기에 나오는 지금 보고서 정합성에 대한 리스트를 추출해내는 게 그게 목적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시 설계가 끝나고 그 건축 구조 전기 기계 통신 모든 것들을 다 넣어서 이걸 프로젝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시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환 설계로 돌려보니까 거기 보 안에 있는 그 설비 고관들이 간섭이 일어나 가지고 다 끝나야 되는데 그 보를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둥도 수정에 대해서 거의 예산의 경제성이 만약 이걸 안 했다면 시공해서 또 그걸 설계 변경을 하면 적어도 20-30억은 경제적 손실이 일어날 것 예상이 된 거를 하고 나서부터는 공무원들이, 평택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적으로는 뭐 300억 이상 이런 BIM이지만 평택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다 모든 작은 프로젝트도 강공세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결국은 BIM 설계를 이렇게 전기기계 통신까지 하는 건 대규모 650명, 1000명 이상의 건축사 사무소에 가능하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냐면, 정말 BIM이 필요한 데는 5인 이하 소규모 사무실입니다. 왜? 일단은 기술은 어렵지만 그걸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근데 제가 추천은 하기에는
제가 40세 이하면 BIM을 추천을 하는데 40세 이상이라면 그냥 있는 그대로 헤드 하시다가 그냥 마감 짓는 게 맞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우리나라 청년 기준이 39세더라고요. 거기에 해당하시면 BIM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BIM의 시각화는 리얼타임을 돌려서 이런 거 간단하게 시연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소규모 사무실에서 BIM, 리얼타임, VR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통합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만들었던 게 여주에 있는 설계 시공을 했던 여주 주택인데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냥 여기에 해당하는 도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외부, 그 다음에 공정에 대한 그 단계별 내용 그리고 모든 것들을 취합하고 태양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예전부터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거를 설계비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규모에서는 개인이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만들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거 만들려면 또 언리얼의 블루프린트 알아야 되고 건축사가 거기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로 하면서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시각화는 정보 전달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이만큼은 다 해줬을 때 가능한 게 정보 전달이 아니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 건축 시각화는 국내에서 이렇게 뭐 수작업에서 여기 리얼타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건축사가 이제는 설계 단계에서 건축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게 1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부터 하는 거는 제가 혼자 다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저보다 뭐 50대 제가 뭐 초반이니까 뭐 그 이하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했지만 시각화는 설계사무소에서 그냥 애조 안 주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만들고 품질이 좋은 게 쓸 수 있지 그걸 뒤지게 고생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또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본데 그걸 가능하게 한 게 저는 생각하는 게 리얼타임의 VR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VR을 만들면 거기에는 이미지도 나오죠, 동영상도 나오죠, 가상현실도 나오죠. 그럼 그걸 만드는데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사례로 보겠지만 적어도 한 이틀 정도면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래서 생성형 AI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23년 3월부터 하루에 한 10개씩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생성형 AI를 만든 게 한 14,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그마한 설계사무소에서는 이거는 생성형 AI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냥 포토샵의 필터 기능이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이게 뭐 무슨 어마어마하게 큰 걸 주는 게 아니라 단지 내가 디자인한 것들의 그 핀터레스트에서 유사 검색하듯이 저작권이 나한테 있는 이미지들을 계속 생산해서 추후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생각하는 게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건축사지에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계획 단계별로 정리를 그때 해가지고 혹시 관심 있으면 건축사지 5월에 다 좀 그런 거 테스트를 다 한 거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오늘의 키워드는 시각화는 리얼타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는 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리얼타임이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뭐 트윈모션과 그리고 D5 렌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트윈모션 같은 경우는 아까 진두코 과장님이 보여주셨지만 정말 24 오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것을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썼던 건 미드저니는 뭐 구성이 어떻게 되고 프롬프트 작성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작년에는 중요했지만 올해는 그냥 챗 GPT한테 물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건축사가 디자인을 내 거를 만든다는 거는 중요한 거는 커스터마이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AI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고 그 아이디어를 리터칭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거를 편집해서 디자인을 발전시키는 게 지금의 단계에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이패드라니 거기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거 컨셉을 그냥 집어주고 이런 느낌의 AI를 더해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스케치하고 렌더링을 해보는 것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패턴을 줘서 만들어내보고 뭐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이미지 텍스트도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좀 적용을 해볼 때는 제가 양평 청소년 문화공간의 퍼사드에서 한번 AI로
만들었던 걸로 그냥 제시를 하고 거기에 문주 정도만 좀 적용을 해봤고, 그런데 결국은 AI가 만들어진 건 이미지지 우리가 건축화하기 위해서는 그 라인에 대한 추출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에 대한 고민을 두 가지로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를 벡터화하는 거는 온라인상에서 그냥 유료로 하는 방법, 아니면은 저처럼 그냥 뎁스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뭐 라이노에서 하던 뭐 맥스에서 하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Z 뎁스의 색깔 가까운 것에 하얀색, 먹는 것에서 그런 것들을 뽑아서 그런 걸 추출해서 만들어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달리를 활용하는 것 실무에서는 이거는 지금 제 핸드폰에 깔려 있는데 틈날 때 그냥 그 대화하면서 이미지를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한글의 인식은 달리가 훨씬 더 좀 편하게 된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만 뭐 간단한 설명을 했지만 전혀 거기 제가 원했던 이미지하고는 그 텍스트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휴대폰에서 돌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리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의 사파를 만든다든지 건축사 사무소의 컨셉에 만들다 때 그냥 제가 감리에 대한 업무를 적어주고 그냥 달리에서 입력을 하니까 저런 이미지들이 그냥 그럴듯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이 그냥 평상시에 그냥 언어를 써서 그거를 쓰게 되면 달리를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그럴듯한 이미지가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활용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한 게 없고, 제가 오늘 오전에 느꼈던 건 파이어플라이는 잠깐 썼는데 오전에 그 세션을 들으니까 파이어플라이가 제가 좀 고민했던 게 3D 서브스테이션에서 그게 접목이 되면 그래 건축에서는 이제 좀 그래 AI가 좀 더 한 발짝 앞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만드는 것들은 지금 이런 생성형 AI가 수십만 개, 그러니까 수천 개의 이미지들을 계속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만드느냐? 좀 지나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들을 추후에는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파이토치나 그냥 쉽게 알고리즘 다운받아가지고 학습시키려고 제 디자인을 만들려고 계속 AI를 돌리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지금 미국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저작권에 따라서 조금씩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이 만들어내는 AI 프로젝트들은 자기의 구축을 지금부터 꾸준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에서는 중요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획 설계 때 여러분 대부분 그 일반인들은 가설계 하는데 어제도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제가 그 처인구에 마평동에 329번지 규모 검토해달라고 그냥 전화가 오더라고요. 건축사한테. 건축사가 하는 거는 다 행위고 거기에 대한 업무인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이런 AI가 있으니 가르쳐 줬습니다. 플렉시티라든지 아니면 랜드북에서 규모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빌드잇을 하든지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서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자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 담당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그런 규모 검토를 이런 법규 검토들은 굳이 건축사가 3, 4일 앉아가지고 검토할 그런 시간 보내지 말고 그냥 어차피 플렉스 7,700원, 랜드북 29,000원, 빌드잇은 규모가 크니까 좀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플렉스티만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그냥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이제 AI를 그냥 제가 실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만 자기가 활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AI가 그냥 코파일럿처럼 협력자로서 개념만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로 제가 이제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생성형 AI는 어떤 게 학습이 돼서 내가 원하는 걸 도출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것들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썼는데, 저는 알고리즘을 짜고 뭐 어떤 계산을 하고 이런 것보다 차라리 수주되면 이 포마라는 걸 돌려서 내가 매스를 놓고 거기에 기후, 일조, 그 다음에 방향, 풍향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베이스를 추출해가지고 그냥 그걸 쓰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예전에는 그라스호퍼로 해가지고 하나씩 만들었는데 소규모 사무실에서는 그럴 시간이 없고 그냥 차라리 이걸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툴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냥 기획 설계에 메스가 나오면 그걸 자체 이제 렌더링을 하는 프로메 같은 데에서 넣어가지고 그냥 렌더링을 그냥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던 사례들이 규모급도 했던 것들이 프로메에서 돌렸던 게 이제 이런 작은 건물들 그리고 제가 스케치했던 것들을 그 자체를 렌더링을 해서 이미지화를 만들었던 거를
결과물들을 하게 되면 정말 렌더링에 대한 건 어느 정도의 그 선만 정확히 초점만 맞으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쉽게 시각화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거는 또 하나는 D5에 관련된 AI 툴인데요. 여기는 잘 학습되어진 로라 파일을 넣어가지고 구조적으로 내가 원하는, 여기에는 실질적인 매스들은 제가 디자인이 된 것들을 집어넣어서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쉽게 만드는 저런 매스만 가지고도 이렇게 로라 파일만 있으면 인면에 대한 다양성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D5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거는 이런 그 렌더링의 건물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의 셀렉해서 이걸 렌더링해서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느 정도 매스가 정확하게 만들어지면 이 정도는 너무 쉽게 여러 가지 알트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선택할 수 있을 때 디자인의 시간적인 것들은 상당히 축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돼도 결국은 사람이, 지금은 저는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뭐 생성형, 예를 들어서 포토샵에서 텍스트 쳐가지고 내가 이 부분을 커튼홀로 바꿔줘, 이 부분은 어떤 그 스프라이트가 강한 수직선으로 바꿔줘 해가지고, 그런 포토샵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게 어떻게 보면 건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지금의 단계에서 최적이 아닐까라는 것들은 결국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냐 없느냐가 본질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라스는 제가 초기에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보다 베라스를 쓰는 것보다 차라리 D5에 쓰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D5를 선호를 하고 있고, 처음에 썼을 때는 그 어느 정도의 그 결과물들은 처음에는 좀 괜찮은데 내가 원하는 걸로 가기에는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테이블 디퓨전에 비슷한 스케치업 디퓨전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렌더링을 많이 해서 그렇든지 제가 어떤 눈높이에 맞추기엔 좀 낮아서 지금 이거는 그냥 테스트 베드로만 활용을 해 봤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1인 건축사 사무소, 뭐 2인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결국은 이제 시각화는 그냥 제가 볼 때는 리얼타임 비용 안 되니까 차라리 그거 쓰는 게 앞으로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동영상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거의 뭐 수준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전문가가 하는 그 이상이 뛰어넘은 것도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실제 프로젝트에서 적용을 해서 투시도를 이렇게 만들고 이걸 렌더링을 하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V-Ray를 하게 되면 한 10분 걸렸던 게 그냥 실시간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이런 분위기적인 연출, 보면 겨울부터 가을 모든 분위기들 다 만들 수 있는 게 그렇게 어렵냐기보다는 그냥 툴이 그렇게 발전을 시켜 왔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활용만 하면 상당히 비주얼한 것들을,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이렇게 시각화 강력하게 해준다는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도 너무 쉽게 해가지고 이거 동영상을 해당하는 동영상들을 만드는데 제가 한 하루 걸린 것 같아요. 하루.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금 사운드는 제가 뺐는데 이거에 대한 이미지를 만약에 4, 5년 전에 V-Ray로 이걸 시각화 업무로 한다면 비용이 적어도 분당 1,500 정도 하니까 제가 2분 했으니까 3,000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게 제가 바꾼 게 아니라 외부의 기술이 바꿔져 버렸는데, 그 외부의 기술들을 건축사들이 그냥 거기에서 그냥 활용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가장 강렬한 그 컴퓨터, 제가 아까 3080 그래픽 카드인데 저는 2080입니다. 그런데도 그에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저한테는 이제 획기적이고, 제가 트윈모션을 활용한 지가 2013년에 써봤었는데 제가 2023년에 쓰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시각화에 대해서 건축가들은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활용하면 어떤 수주자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강력한 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는 프리젠터가 리얼타임에는 프리젠터 VR을 익스포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 넘어가게 되면 제가 이거는 3년 전에 제가 한옥
한우 그 복합문화 공간 설계하면서 이걸 3년 전에 썼었는데 이걸 어디서 돌아가는 거냐면 아이패드에 리얼타임에 그 서버에 올려가지고 제가 아이패드에서 그때 브리핑할 때 이거를 썼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지금 이 많은 데이터들을 온라인상에 돌아가고 저는 아이패드에서 구현을 한다는 게 과거에 지금 몇 년, 3년만 그 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런 그 기술인데 이거를 그냥 쉽게 한다는 게 정말 기술의 발전이 엄청나게 빨리 왔다는 것을 저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AI로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에서 계속 AI를 받아들이려면 솔직히 말하면 BIM을 하지 않으면은 크게 연관성은 제가 많이 있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하이퍼라든지 뭐 핀치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평면을 짜주든지 다 BIM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또 소규모 건축가 사무소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홍보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홍보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했던 이미지를 올려서 거기에서 AI로 그냥 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그냥 올립니다. 그게 잠깐 만드는 것들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냥 계속 업로드를 해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함으로써 제가 먹고 사는데 그래도 뭐 일도 하지만 그래도 홍보도 여기에서 그냥 그 AI가 그냥 해서 그냥 할 수 있게 놔둔다는 거죠. 과거에 이거 만들려면 애주 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개인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제 회사에 대한 어떤 소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브루를 이용해서 그냥 거기에서 제가 키워드를 넣어주고 그냥 그 자체에 그 자기가 알아서 끝까지 만들어줘 중간중간에 편집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그 설계 사무소에 이제 아주 최적화된 것들이 지금 AI 시대가 이제는 되지 않았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향후에 저는 시각화가 결국은 이렇게 이걸 활용해야 될 것 같더라고.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그 오토데스크사 ACC 비용적인 게 발생을 하지만 결국은 내가 건축사, 감리자, 시공자 모든 사람들이 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고 그거에 대한 사진도 올리고 시공자, 감리자들이 모두 협업해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결국은 클라우드 시각화가 최종화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공에서도 AI가 뭐 자동화 설계를 하고 있다고 지금 뭐 규모 검토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5년 후에는 AI 지금 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게 얼마나 연속성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좀 잘 만들어서 활용될 수 있는 기회까지 가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AI가 이제는 그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BIM은 어쨌든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활용성에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저는 아무리 AI가 좋고 하더라도 인간의 스케치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것은 스케치가 가장 빠르다고 저는 판단하고 틈틈이 그냥 기본적인 스케치를 하고 그거에 대한 기술을 접목을 하면서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확장해 간 게 훨씬 더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아까 그 데이터 14,000개 데이터를 내가 생생히 만든 이유는 이제는 뭐 디자인을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걸 가고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그거를 머신러닝에 대한 알고리즘에 넣어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거를 그 디자인의 여러 가지의 방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저는 설계를 BIM을 활용을 해서 결국은 BIM의 설계를 건축주, 시공주, 감리자가 함께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각화를 이용을 하는 게 그게 최종적인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그 윤기진 교수님의 이게 2090년대 뭐 계급 전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AI 플랫폼의 노동자가 이렇게 많이 된다고 하는데 물론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AI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건축사 사무소에서 자생력을 많이 조금은 잃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지금까지 24년 동안 해 보면서 중요한 건 변화가 오면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는 리처드 브랜슨의 말이 상당히 공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 정일 건축사였는데요. 여러분 이제 1시간만 있으면 경품하니까 끝까지 남으셔서 잘 버티셔서 꼭 좋은 상품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키페이스의 정일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